소문보단 걱정과 위로의 글이 넘쳐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사건이 일어난 현장으로 무겁게 달렸습니다. 지난 6월 7일 오후 11시 15분경 남자의 칼부림에 무참히 쓰러진 여성.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아파트를 가득 채웠고 주민들은 그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밖에 보셔도 알겠지만 그 시간에도 다 조명등이 켜있고요. 가로등이 켜있고 많은 그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인데 거기서 그렇게 그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거의 믿기지 않을 정도의 그런 느낌을 받고 다 놀라고. 아파트 주민이었던 이소연 양은 얼굴과 목, 복부, 팔 등 온몸이 흉기에 찔렸습니다. 곧바로 남자는 도주했습니다. 제작진이 확보한 CCTV를 살펴보면 살인 현장을 유유히 빠져나가는 남자가 확인됩니다. 잡아야 했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주민은 범인을 쫓았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죠? 경찰관인데요. 네, 지금 쫓아오고 있어요. 어디 방면으로 가고 있어요, 애들? 여기서 송파 하나거든요. 네, 뛰어가는 건가요, 계속? 아, 지금 네. 얘 뛰면 저도 뛰고 네. 얘 걸면 저 걸는데 거리가 좀 한 100m? 150m 되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혹시 전화 끊지 말고 좀 해주세요. 계속. 사건 당시 112에 신고하고 마지막까지 범인을 쫓았던 시민을 만났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족끼리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이상한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 피해자가 제 쪽으로 얼굴을 딱 돌렸는데 얼굴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보는 순간 이제 이거는 그냥 싸우는 게 아니구나.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자 범인은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얘가 이 터널 쪽에서 터널 한 3분의 2쯤 쪽에서 여기 건너서 이 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쭉 내려가고. 범인은 길을 걷는 평범한 시민처럼 사건 현장에서 약 2km 정도 떨어진 곳까지 달아났습니다. 태어난 것처럼 보여요. 그러게요. 경찰분이 걔한테 딱 가니까 되게 스무스하게 되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 범행 10여 분 만에 경찰에 체포된 남자. 주머니에서 흉기가 나왔습니다. 너무 차분해 보이네요. 그러니까요. 유가족은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고 어렵게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무던한 애였어요. 크게 막 이렇게 막내인데도 막 뭐 사달라거나 투정하는 게 언니 오빠보다 더 없었어요. 돈이 본인이 모자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보내고 자기 알바했다고 저한테 또 10만 원을 주더라고요. 아휴. 그래서 제가 받아서 이게 마지막 대화예요. 5일날 10만 원을 그렇게 보내주셨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부모님 용돈까지 챙겨주던 20살 대학생. 복덩이 같았던 막내딸이었습니다. 막내딸 정말 효녀였네요. 예.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또 남자분이 아이가 다쳤으니 내려와 보셔라 라고 해서 처음엔 진짜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한 시간 동안 저랑 같이 있었으니까 빨리 내려오셔야 된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통화를 하면서 아이 방으로 갔죠. 무슨 소리세요? 지금 아이가 집에 있는데 하고 갔는데 언니가 이제 엄마 없어 이러더라고요. 아휴. 아니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처참한 광경에 엄마는 무너졌습니다. 열 달을 뱃속에 품고 20년을 키웠던 내 막내딸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내 딸이 아플까봐, 슬플까봐 오늘도 엄마는 웁니다. 아우,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정말. 눈물 속에서 사건을 수만 번 떠올렸습니다. 길 한복판에서 일어난 묻지마 살인 사건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가해자를 몰랐을 때는 이제 묻지마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경찰서 첫 조사 받을 때 가해자 이름하고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남자친구가 그랬구나. 아, 얼마 전 딸이 만나기 시작했다는 24살의 이웃집 남자. 소연 씨는 남자를 만나러 간 뒤 바로 살해당했습니다. 남자친구였던 그는 왜 내 딸을 살해한 것일까? 정말 그 살해의 목적이 너무 분명하고 그냥 대화를 하겠다 이런 마음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오로지 그냥 얘를 살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만 갖고 만난 것 같아요. 사건 당일 오후 10시 50분경 남자친구는 딸에게 전화해 집 앞으로 나오라고 유도합니다. 11시 4분경 흉기를 숨겨둔 곳으로 소연 씨를 유인한 남자친구. 준비했던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합니다. 교제 기간이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가족들은 남자친구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소연 씨가 남긴 유품에 단서가 있지 않을까?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아 이렇게 그림을 그려. 막 공부해서 하다가 자기가 힘들면 막 그림 그리고 막 수학이든 한자든 막 다 열심히 했어요. 막 그러고 그녀가 남자친구와 나눴다는 대화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방금 막 야한 꿈 꿨어. 그러고 또 뱃살 남겨보고 싶어 이런 거 있고 촉감 궁금해 막 이런 거 그냥 말 돌리고 근데 이 말이 사귄 지 3일 만에 이렇게 말하고 어머. 교제 기간에 직설적이고 노골적인 성적 발언을 하기도 한 남자친구. 그와 나는 대부분의 대화는 평범한 보통의 연인들이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친구들이 그러는데 바빠서 같이 못 노는 거를 뭐 서운해했다 남자친구가 그런 말도 들었고 일단 대화도 그렇게 많이는 안 한 것 같고 뭐 어떻게 진짜 1000자밖에 안 됐으니까 그런 것 같다는데 근데 사실 더 소름 돋는 거는 어느 연인과 다른 얘기를 했다는 거가 제일 소름 돋고 서로만 볼 수 있는 비밀 앱도 사용했다는 두 사람. 대화를 살펴보면 남자친구는 마치 강아지처럼 소연 씨가 자기만 바라봐 주길 원합니다. 자기만 봐달라는 건 집착 아닌가요? 2월 7일 오후 4시 22분에 계획을 세워야겠다. 뭐 여기 위에는 다른 내용이고 계획을 세워야겠다고. 그 금요일이 사건 당일이거든요. 금요일 약국 가고 마지막 헤어지고. 자기가 헤어지자는 소리 듣고 몇 시간 뒤에 시켰는데 심지어 10분 만에 범행을 저지른 건데 그 전에 칼을 미리 가지고 와가지고 CCTV 없는 곳에서 범행 저지르고 심지어 도망까지 쳤는데 이게 어떻게 우발적인 그거예요. 평소 성격도 좋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소연 씨는 친구들에게 인기도 많았습니다. 공부에 열의가 넘쳐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큰 꿈까지 가졌습니다. 참. 친구들은 소연 씨의 남자친구에 대해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 친구들은 인터넷에 하남 교제 살인 사건 공론화 SNS 계정을 만들어 사건의 진실을 찾고 있었는데요. 지난 5월 14일 대학생이 된 소연 씨에게 가슴 설레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어쩌다 보니까 연애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남자친구 없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얘기를 해줬어요. 생겼다. 그때도 저도 들었던 게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번호를 따갔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어요. 한 동네에서 연락처를 묻던 남자. 그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게 운명이라며 접근했습니다. 아파트 사니까 친해지기 쉬웠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랬겠죠. 갓 20살이 된 소연 씨도 그 남자에게 끌렸고 6일 뒤 교제는 시작됐습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 첫 번째 연애였거든요. 약간 수줍고 약간 설레고 약간 처음에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갈수록 이 남자가 집착이 심하고 스킨십을 너무 이렇게 많이 하려고 하는 거죠. 나중에 생각을 하기로 자기는 더 하고 싶지 않고 끝까지 하고 싶지 않다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이제 계속 자기는 하고 싶다는 식으로 말을 하니까 입장에선 부담스럽고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미안하고 그런 감정이 들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1박 2일 여행을 가지 않겠다고 하자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남자. 아하. 결국 소연 씨는 3주간의 짧은 만남을 끝낼 결심을 합니다. 모든 만남에 인연이 있듯 서로가 맞지 않았기에 자연스럽게 헤어졌습니다. 이별 뒤 마음이 좋지 않아 친구들과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친구들 향해 활짝 웃어주던 내 친구 소연이가 거짓말같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 참. 친구들은 사건이 잊히고 혹시나 처벌이 가벼워질까 두려워 증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연애인데 내가 너무 신경을 못 써줘서 미안해. 많이 힘들었지. 뭔가 너를 막을 수 있었던 순간이 많았던 것 같아서 더 힘들어. 서툴은 첫 연애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애의 마지막이 이렇게 위험하고 끔찍할지는 몰랐습니다. 모든 교제살인에는 상대방의 정신적, 신체적 학대가 존재합니다. 연애 기간에 혹시 소연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성격이 엄청 조용한 스타일이었는데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많이 적응을 해서 잘 하려고 노력을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너무 순수하고 착하고 일도 되게 열심히 했어요. 사건 발생 7일 전 남자친구를 봤다는 가게 사장. 여느 남자친구와 별반 다름없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어때 보였어요 그 남자가? 등치가 있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리고 그냥 20대 그냥 요즘 그냥 MZ 스타일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약간 이렇게 색깔 살짝 이렇게 껄렁하게 안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울리지는 않는다고 생각했고 친구라는 걸 전혀 생각도 못했고. 아르바이트가 끝날 때까지 소연 씨를 기다려주는 남자친구. 일을 마친 소연 씨와 어깨동무하며 다정하게 걸어갑니다. 남자애가 와갖고 인사례도 하고 뭐 남자친구입니다 내지 친구입니다라고 했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 친구예요 남자친구예요 그랬으면 저희도 유심 있게 보고 말도 좀 붙여보고 뭐 그랬을 텐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으니까 안타깝죠. 새벽에 아파트 앞 편의점에서 데이트도 했다는 두 사람. 아니 대체 왜 살해를 한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남자는 갑작스러운 살해의 원인이 자신의 조현병 때문이라 주장합니다. 조현병이요? 본인이 살해할 목적이 아니었고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다. 네. 한창이 뒤였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반성하는 것도 전혀 안 보이고 첫마디가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웃겨서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자기가 그날 조현병 약을 안 먹어서 그랬다고. 아니 약을 안 먹어서 살해했다고요? 참. 조현병이 있었고 환청이 들려 범행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료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평소 살인에 대한 생각을 가져왔고 범행 방법까지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그 가해자가 저희 교제하기 이전부터 평소에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살해할 마음을 아예 먹고 칼을 구입을 했고 특히 강서구 살인 사건에 유독 관심이 많았던 범인. 결별 통보를 받자 11분 만에 휴대전화로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범인 김성수가 사용한 흉기를 검색했습니다. 사건 속 흉기와 비슷한 흉기 4자루 그리고 숫돌까지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소연 씨를 유인해 살해합니다. 야, 이게 도대체 사귄 지 얼마 안 된 시간에서 이렇게 벌어졌다고 하는 거는 기존의 그런 관계에서 오는 데이트 폭력하고 좀 다르고 살인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뭐 사이코패스적인 그런 요소들, 타인을 공격하는 거, 뭐 이런 부분들로 쾌감을 얻는다든지 이런 요소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기존의 어떤 심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상황 아닌가 이렇게 봐지긴 합니다. 헤어지자는 말에 참지 못해 저지르는 끔찍한 범죄 교제살인. 지난 한 해 교제살인으로 확인된 사망자만 49명이나 됩니다. 이번 사건은 교제살인이면서도 살인 자체에 초점을 둔 사건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는 범인이 살인 충동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얘는 살인과 연관돼서 굉장히 어떤 그 환상 또는 거기에 대한 기대 또 거기에 대한 흥분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딱 자기가 트집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건덕지가 등장하자마자 바로 실행을 해버린 거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이별 통보를 받자마자 무기를 구입하고 그것도 여러 개를 숫돌까지 그리고 바로 그날 당일날 불러서 바로 살해를 했고 약 3주간의 만남, 그리고 이별 통보 약 5시간 만에 여자친구를 살해한 범인. 범인은 치밀하고 또 잔인하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얼굴, 목, 손, 복부 등 베이고 찔린 상처가 43군데나 됩니다. 그리고 가족의 삶은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저희 같은 일을 당한 유가족은 가족이 없어졌어요. 지금 하루아침에. 그것도 너무 비참하고 너무 아프고 너무 무섭게. 근데 그 사람은 지금 배고프면 밥을 먹을 거고요. 졸리면 잘 거고요. 그 가족들은 어떻게든 자기가 좀 청량을 지르겠다고 변호사를 선임했고요. 사건이 발생한 뒤 그는 어떤 입장일까 변호인을 만나봤습니다. 말씀 좀 해주세요. 시작한 적에 이미 비디오. 언제는 안 만나신다. 안 만나신다. 예, 따로 이렇게 얘기하실 거. 아, 이건 참. 같은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범인, 피해자 유족은 언젠가 그와 마주치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니까요. 범인의 신상 공개를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경찰도 검찰도 묵묵부답입니다. 처음에 경찰서에서 첫 조사 받을 때 저희가 신상 공개를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경찰에서는 안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이고, 참. 저희는 너무 답답하죠. 아니 이런 공개보다 신상 공개 안 하면 누구 신상 공개할 건데. 24세 김정훈의 신상은 왜 공개되지 못했던 것일까? 그러니까 저도 이게 납득이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신상 공개의 조건, 뭐 범행 수단이 충분히 잔인하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죠. 그리고 뭐 공공의 이익도 필요하죠. 그 동네 사는 사람들도 위험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계획적 범행을 했다라는 것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언제라고 또 다시 재범할 가능성도 농후하기 때문에 특히나 요즘 데이트 폭력, 데이트 강력 범죄에 대해서 엄단해야 된다라는 사회적 요구가 크기 때문에 저도 이게 왜 신상 공개 결정이 되지 않았는지 좀 의아하고요. 그냥 거부됐다, 반려됐다만 알고 어떤 사유에서 탈락이 됐고 우리가 왜 이거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려주지 않으면 가뜩이나 억울한 중대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나 유족들이 더 사실은 큰 슬픔에 빠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보고 싶어도 내 딸은 세상에 없습니다.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무너지듯 추모공원 계단을 오르는 가족. 부를수록 그리움이 쏟아지는 이름, 내 딸 소연이. 엄마 왔어. 오빠도 왔고 언니도 왔고. 너무나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20살의 대학생. 아이고, 참. 그곳에서도 오히려 남은 가족을 걱정할 막내딸이기에 엄마는 더 목이 맵니다. 친구들도 다 그리워하고 있고 자주 게임을 떡볶이를 올리고 싶었는데 어떡해. 떡볶이 좋아하는데 너무너무 보고 싶어. 너무 가고 싶었어. 사랑해. 일단 다음 생에도 엄마 딸로 태어나야 돼. 다음 생에서도 꼭 만나길, 내 딸로 태어나주길. 사랑한다, 효녀딸 소연아.